그날 내 25번째 생일 파티에서 아버지는 케이크 대신 상속 포기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게 내 선물이야, 준호야. 가족을 위해 그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종이를 찢지 않고 서명했다. 그 순간 내 피가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태어났다. 한 해가 지나 같은 식탁에 모인 그들은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준호야, 제발. 우리를 구해줘.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들의 눈물은 내 상처를 씻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눈물이 내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주었다. 이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영원한 밤의 서곡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방을 물들였다. 25번째 생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 오늘은 가족 모임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한성그룹의 본사 빌딩에서 열리는 특별한 저녁. 나는 한성그룹의 후계자 후보 중 하나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장 약한 고리. 형인 민준이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테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가 전화로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야, 오늘 내 생일이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는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입안에 설탕 대신 쓴맛이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성그룹의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로비는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직원들이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준호 과장님. 나는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의 제국. 그리고 나는 그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숨쉬는 한 명의 꼭두각시. 파티룸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 그의 눈은 항상 차가웠다. 어머니, 이수연.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계산이 느껴졌다. 형 민준이와 그의 아내, 지은. 그들은 이미 내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수아. 그녀는 유일하게 순수해 보였지만 그 순수함조차 가족의 일부였다. 준호야, 늦었네.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려 했다. 하지만 케이크 위에 놓인 것은 선물 상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가죽 커버의 문서였다. 이게 내 생일 선물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문서를 열었다. 상속 포기 계약서. 제목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세상이 멈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준호야, 너는 우리 그룹에 맞지 않아. 내가 가진 그 이상주의, 그 반항적인 기질. 민준이가 후계자가 돼야 해.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내 몫의 주식과 재산을 포기하는 거야? 대신 내게는 충분한 돈을 줄게. 10억 원 후 그걸로 내 삶을 시작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생일 선물. 이건 배신이었다. 형 민준이가 웃었다. 동생아, 이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내가 우리를 망치게 둘 수 없잖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준호 오빠. 우리 모두 내가 행복하길 바래.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왜 지금이에요? 왜 생일에? 나는 물었다.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이 적기니까. 내가 30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법적으로 복잡해지기 전에. 그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그 칼에 찔린 기분이었다. 내 삶, 내 미래,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기다렸다. 식탁 주위의 공기가 무거웠다. 나는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 안 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야, 제발.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야.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연기했다. 나는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억 원. 그건 보상금이 아니라 침묵의 대가였다. 파티는 계속됐다. 그들은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랐다. 축하해, 준호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내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왜 나일까? 왜 가족이 나를 버린 걸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으로 일하며 버텨준 적,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가 갚아준 적, 민준이 형이 유학 갔을 때 내가 회사에서 대신 일한 적, 모든 게 헛수고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에 10억 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 돈은 독이었다. 나는 그것을 태웠다. 아니, 불태우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복수의 씨앗으로. 다음 날 나는 사표를 제출했다. 한성그룹을 떠났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준호 과장님, 왜요? 나는 웃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복수는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홍대 근처의 허름한 방. 돈은 많았지만 쓰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공부했다. 법률 서적, 재무 분석, 심리학. 가족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 포기 계약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하지만 그 계약서는 완벽했다. 아버지의 변호사들이 만든 거니까? 밤마다 악몽을 꿨다. 가족의 웃음소리, 그 계약서의 잉크 냄새. 나는 깨어나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로 이를 갈았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야. 3달째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했다. 익명의 블로그를 만들었다. 한성그룹의 어두운 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뇌물 스캔들, 민준이 형의 사생활. 증거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생일 후 반년.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중소 IT 회사, 급여는 적었지만 자유였다. 동료들은 나를 준호 형이라고 불렀다. 그곳에서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 진짜 친구.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가웠다. 가족에 대한 증오가 나를 삼켰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1년 후, 내 26번째 생일이 다가오던 주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준호야, 만나자. 중요한 얘기야. 나는 웃었다. 좋아요, 어머니. 어디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성 호텔 로비. 내일 오후 3시. 나는 갔다. 로비는 여전했다. 화려하고 차가웠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준호야,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울었다. 회사 파산 위기야. 민준이가 실수했어. 투자 실패. 빚이 5천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내 돈으로. 주식을 사서 우리를 구해줘. 나는 손을 뺐다. 어머니, 1년 전 생일 선물 기억하세요? 그 계약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 제발,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 그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이제 그 가족이 애원하는군요. 어머니의 눈물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투명한 방울들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그 아픔은 분노로 뒤덮였다. 준호야, 제발. 수아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 그녀가 속삭였다. 수아. 내 여동생. 그 이름이 내 결벽을 흔들었다. 수아는 가족 중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자비한 훈련 속에서 나를 위로해주던 그 작은 손. 수아가 왜 아파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암, 초기지만. 치료비가 20억.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10억 원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이 돈으로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 준호야. 그걸로 시작할 수 있어? 나머지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보겠어요. 로비를 나서며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했다.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건 복수였다. 그들의 배신이 내 삶을 파괴했듯 내 침묵이 그들의 삶을 파괴할 터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자료를 펼쳤다. 지난 1년 동안 모은 한성그룹의 재무보고서. 민준이 형의 투자 실패. 그는 해외 부동산에 올인했다. 베트남 리조트 프로젝트.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침체로 폭락했다. 3천억 원의 손실. 아버지는 그걸 덮으려 뇌물을 썼다.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익명으로 입수한 이메일, 녹취록.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어머니 만났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그래. 뭐라고 했어? 돈 달라고. 그가 웃었다. 아니, 억지로 웃는 소리였다. 준호야, 내가 도와주면. 형이 보상할게. 내 자리를 다시 줄게. 나는 코웃음 쳤다. 자리. 그 자리에서 나 쫓아낸 건 형이잖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했다. 불빛들이 춤을 췄지만 내 마음은 정지된 호수처럼 고요했다. 다음 날 나는 수아를 만났다. 병원 로비. 그녀는 창백했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왜 안 왔어? 가족 모임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생일 그날 계약서 때문에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게 오빠 때문이었어? 나 몰랐어.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수아야,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나는 용서 못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가족은 가족이야. 제발. 나는 병원을 나왔다. 수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 그 단어는 독이었다. 나는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한성그룹 주식 매도 압박. 나는 10억으로 주식을 샀다. 소량이지만 전략적 위치. 다음, 언론에 팁을 날렸다. 한성그룹 뇌물 스캔들. 익명으로.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주가가 10% 폭락.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준호, 이게 내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 증거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 그는 소리쳤다. 너, 이 배신자 새끼. 전화가 끊겼다.
나는 웃었다. 배신자. 그 단어는 나에게 돌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한성그룹의 위기는 깊어졌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이 형은 술에 취해 기자들에게 실언했다. 그 새끼가. 동생이 날 배신했어. 그 인터뷰가 방송됐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이 변했다. 1년 전에 그 미소는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밤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고통이 내 복수를 흔들었다.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심리 클리닉. 왜 복수하나요? 의사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그들의 배신이 나를 죽였어요. 이건 살아남기 위한 싸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수는 당신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눈은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길을 선택한 이상 후퇴할 수 없었다. 2달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니, 애원 모임. 한성 호텔의 프라이빗 룸.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지은, 수아. 모두 모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준호야, 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다. 피곤했다. 무슨 일로 불렀어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다. 준호야, 형 잘못했어. 투자 실수. 내 탓이야. 제발, 돈 좀 빌려줘.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은이 울었다. 오빠, 우리 애가 태어날 거예요. 제발.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1년 전 생일 파티의 반전. 이제 그들이 애원하는 차례.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 오빠 믿어. 나는 설았다. 생각할게요.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 그 모임 후 나는 홀로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다. 가을 잎이 흩날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지난 1년을 회상했다. 상속 포기 후 내 삶은 무너졌다. 직장, 친구,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나는 재탄생했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다음 날 나는 투자은행을 찾았다. 10억 원으로 시작한 주식 포트폴리오, 한성그룹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아니, 숏 포지션. 주가 하락에 베팅. 전문가들이 놀랐다. 김준호 씨, 위험해요. 나는 웃었다. 위험은 이미 시작됐어요. 동시에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상속 포기 계약서에 허점이 있어요. 강제 서명 증거를 모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워요. 하지만 증인 확보하면 가능해. 나는 수아를 생각했다. 그녀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녀를 끌어들일 수 없었다. 한성그룹의 위기는 가속됐다. 주가 20% 하락.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성그룹은 굳건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로했다. 나는 TV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아버지, 그 미소는 이제 안 통해요. 민준이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 준호야, 만나자. 형이 모든 걸 포기하게. 나는 갔다. 카페. 그는 초췌했다. 수염이 덥수룩했다. 형이 왜? 내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너 탓이야. 내가 블로그 만든 거 알아? 뇌물 소문.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형, 1년 전 생일. 그 계약서 누가 제안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아니, 우리 모두의 그는 울었다. 준호야, 형도. 압박받았어. 아버지가. 후계자 자리 빼앗길까봐.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민준이 형도 피해자. 아니, 그는 공범이었다. 형,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가 대답했다. 두려웠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나는 일어났다. 이제 무너지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형의 눈물을 봤다. 하지만 내 눈물은 더 컸다. 복수는 정당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수아의 병이 악화됐다는 소식. 어머니의 문자. 준호야, 수아가. 수술 필요해. 제발.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빠가 복수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만해. 가족 잃으면 오빠도 잃어? 그 말이 칼이었다. 나는 병원을 나와 강을 걸었다. 복수냐, 용서냐. 그 갈림길에서 나는 멈췄다. 하지만 발걸음은 복수 쪽으로 향했다. 다음 단계, 언론 폭로. 나는 기자에게 자료를 보냈다. 한성그룹 내부자 폭로. 다음 날, 헤드라인. 한성그룹 뇌물투자 실패 스캔들 우주가 30% 폭락. 아버지의 회사 파산 절차 시작. 가족의 전화가 쏟아졌다. 준호, 이 계자씨가 아버지의 욕설. 제발. 멈춰, 어머니의 애원. 나는 전화를 껐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살인가? 나는 친구를 만났다. IT 회사 동료, 태민. 형, 왜 그래? 얼굴이 죽은 사람 같아.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그는 말했다. 형, 복수는 중독이야. 멈추지 않으면 너 자신을 잃어? 그 조언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늦었다. 수아의 수술날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기다렸다. 준호야, 돈 가져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수아 수술비는 내가 낼게.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고마워. 수술은 성공했다. 수아가 깨어났다. 오빠. 왜, 내가 말했다. 너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나머지 가족은 용서 안 해. 파산 절차가 진행됐다. 한성그룹 자산 경매. 나는 몰래 입찰했다. 회사 빌딩, 공장. 내 이름으로. 이제 그 제국은 내 것이 됐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공허함만. 민준이 형이 찾아왔다. 집 앞. 준호야, 형 끝났어. 이혼했어. 지은이 떠났어. 그는 무너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형,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가 말했다. 질투였어. 내가 더 똑똑했으니까. 아버지가 너 칭찬할 때마다. 그 고백이 충격이었다. 질투. 가족의 뿌리 깊은 독. 나는 말했다. 형, 이제 끝내자. 하지만 내 마음은 거짓말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산 후 가족은 흩어졌다. 아버지는 작은 사무실로 쫓겨났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갔다. 민준이 형은 알코올에 빠졌다. 수아는 나와 살았다. 그녀의 회복이 내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나는 한성그룹의 잔재를 관리했다.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준호 엔터프라이즈. 직원들은 나를 새 주인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복수의 열매, 독사과. 수아가 말했다. 오빠, 이제 행복해져.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수아야. 하지만 밤에 혼자 나는 울었다. 이 승리가 왜 이렇게 쓸한지. 한 달 후 아버지가 찾아왔다. 낡은 코트 차림. 준호야. 얘기 좀. 나는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의 눈은 움츠러들었다. 내가 이 모든 걸 한 거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나 잘못했어. 내 어머니랑 우리 모두 미쳤어. 그 애원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생일에. 왜? 그가 말했다. 민준이가 내 자리를 노렸어. 내가 막지 못했어. 질투, 탐욕. 가족이 썩었어.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썩은 가족을 버려요.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썩은 가족. 나도 그 일부였다. 나는 심리치료를 재개했다. 의사 선생님, 복수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정의를 원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정의가 아니에요. 용서가 진짜 힘. 용서.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아버지, 내가 불렀다. 그의 눈이 떠졌다. 준호.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의 벽이. 나는 울었다. 아버지,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가 손을 뻗었다. 내가 강했으니까. 내가 약했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따뜻해졌다. 퇴원 후 가족 재회. 작은 식탁. 민준이 형도 왔다. 깨끗한 얼굴. 준호야, 형 재활했어. 위치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미안해. 내 모고 돌려줄게. 나는 말했다. 필요 없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았다. 언론이 나를 쫓았다. 배신의 후계. 나는 인터뷰를 했다. 가족은 때론 독이 되어. 하지만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반은. 수아의 생일이 왔다. 나는 케이크를 샀다. 가족 모두 모였다. 작은 아파트.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여전한 상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백.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사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어. 그래서 내가 외동처럼 느껴졌어. 왜 충격.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그 계약서. 내가 우리 비밀을 알까봐. 배신의 층이 깊었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복수가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 자신을 향한 복수. 밤에 나는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속삭였다. 용서하라. 하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직면하라.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 그 비밀. 왜 숨겼어요? 그가 말했다.
수치심. 내가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나는 약했어. 나는 말했다. 이제 끝내요. 모든 걸. 가족 치료 세션이 시작됐다. 매주 눈물, 고백, 용서. 민준이 형이 말했다.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나 다 잃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했다. 한성그룹의 재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주인은 나오 그는 조언자. 준호야, 내가 리더야. 이 그의 말에 나는 떨렸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 수아의 병이 재발. 오빠. 이번엔 안 돼. 그녀의 말. 나는 무너졌다. 복수. 그딴 게 무슨 소용. 이제 진짜 싸움. 생명과 죽음. 수아의 재발 소식은 번개처럼 나를 쳤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의사가 말했다. 후기. 치료 가능하지만 비용이 50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낼게요. 하지만 내 계좌는 텅 비었다. 준호 엔터프라이즈의 자금도 한개. 가족의 빚이 아직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남은 자산 팔아야.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민준이 형이 제안했다. 회사 주식. 팔자. 일부. 나는 거부했다. 아니. 이건 내 싸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가족의 싸움. 밤새 계획을 세웠다. 투자자 모집. 크라우드 펀딩. 하지만 시간 없음. 수아의 수술은 일주일 후. 나는 언론에 나갔다. 가족을 위한 기부 캠페인. 이 제목. 내 이야기. 배신, 복수, 용서. 사람들이 공감했다. 기부가 쏟아졌다. 20억, 30억. 하지만 부족했다. 그리고 그 사람. 박 대표. 예탄성 그룹 경쟁사. 김준호 씨, 도와줄게. 30억 대신. 합병. 그의 미소는 교활했다. 나는 망설였다. 합병. 준호 엔터프라이즈가 삼켜질 터. 하지만 수아를 위해. 좋아요. 계약서에 서명. 펜이 떨렸다. 1년 전 생일의 그 느낌. 이번엔 나의 선택. 박 대표가 웃었다. 좋은 결정이야. 나는 알았다. 이건 또 다른 배신의 시작. 수술날 가족이 모였다. 수아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성공. 그녀가 깨어났다. 오빠. 고마워.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후폭풍. 합병 소식. 직원들이 반발했다. 사장님, 왜요? 나는 설명했다. 가족 때문. 그들은 이해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워. 복수의 대가? 아니, 사랑의 대가.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야, 내가 우리를 구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평등해요. 후계자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형과 대화. 형, 이제 형제지. 그가 말했다. 준호야, 나 내 자리 뺏으려 했어. 미안.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 속 미묘한 긴장. 어머니의 고백. 준호야, 내가 진짜 내 아들이야. 그 바람. 내 동생이었어. 하지만 잃었어. 충격. 또 다른 비밀. 나는 소리쳤다. 왜 이제 말해요? 그녀가 울었다. 내가 용서할 때. 용서의 파도. 하지만 파도는 부서진다. 나는 홀로 산책. 한강. 이게 끝인가? 바람이 답했다. 아니.
박 대표의 움직임. 합병 후 그는 주도권 잡았다. 김준호, 내 역할 끝났어. 그의 말, 나는 쫓겨날 위기. 복수의 순환. 이제 내가 애원할 차례. 나는 반격했다. 증거 수집. 박 대표의 부정. 뇌물, 횡령. 익명의 블로그 다시. 박그룹 스캔들. 주가 하락. 그는 나를 불렀다. 준호, 이게 내 짓이냐? 나는 웃었다. 네, 박 대표님. 생일 선물이에요. 대치. 그의 눈에 살이. 너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두려우지 않았다. 이젠 나의 게임. 수아의 퇴원. 가족 여행. 제주도. 바다 앞 웃음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태풍. 박 대표의 소송. 횡령 혐의 나는 변호사를 고용. 싸움 시작. 밤에 수아가 말했다. 오빠, 그만해. 평화로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최고조. 법정. 증인들. 가족이 증언. 준호는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판결. 무죄. 박 대표 패소. 그의 회사 파산. 승리. 하지만 피로. 나는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법정 승리 후 세상이 바뀌었다. 박그룹 잔재를 흡수한 준호 엔터프라이즈. 나는 진짜 주인. 하지만 왕관은 무거웠다. 가족은 모였다. 작은 저녁. 준호야, 내 덕분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예요. 하지만 결말은 단순하지 않았다. 민준이 형의 고백. 준호야, 사실. 그 계약서, 내가 먼저 제안했어. 그의 눈이 떨렸다. 아버지 압박. 아니, 내 야망. 나는 얼어붙었다. 형, 왜? 그가 말했다. 내가 빛났으니까. 형은 그림자였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형, 그럼. 모든 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준호야, 그만. 이미 늦었어.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형, 나가. 영원히. 형은 떠났다. 집 밖으로, 가족 밖으로. 지은과 재회했지만 그는 변했다. 술집 알바. 준호야, 형, 후회해. 마지막 전화. 나는 끊었다. 수아의 완치. 그녀가 말했다. 오빠, 형, 용서해. 나처럼 나는 울었다. 수아야, 난 못해. 그녀가 안았다. 그럼, 나 대신. 용서의 마지막 시험. 나는 형을 찾았다. 작은 방이 그는 초췌했다. 준호, 내가 말했다. 형, 돌아와. 하지만. 조건 있어?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그는 눈물 흘렸다. 고마워. 가족 재건. 하지만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아버지의 죽음. 심장마비. 장례식. 비가 내렸다. 아버지, 미안해. 사랑했어요. 내 속삭임. 어머니의 말, 준호야, 내가. 우리 구원자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생존자. 에필로그. 2년 후, 내 28번째 생일, 가족 모임. 케이크 위에. 새 계약서. 상속 수락서. 어머니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선물이야. 나는 서명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영원해. 하지만 사랑도. 서울의 밤,
불빛들. 내 삶, 배신의 재, 용서의 불꽃. 나는 걸었다. 앞으로.